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뉴스 보면서 이 장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검을 그렇게 외치던 쪽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고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중요한 기록과 접촉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교 의혹과 특검 논란을 감정이 아니라 흐름과 의도의 관점에서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특검을 외쳤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검은 오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등장합니다. 수사가 정체되었을 때, 권력의 개입 징후가 있을 때, 또는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혹에 민감한 위치에 있는 당이 스스로 수사의 무대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수년간 정치를 지켜봐온 블로거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론의 리듬을 통제하려는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특검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특검을 서둘러 요구했을까? 정치적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측은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합니다. 첫째는 조용히 협조하면서 수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특검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사 방식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구조 자체의 전환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재설정됩니다. 수사팀이 바뀌고 타임라인이 재조정되며 무엇보다도 여론의 초점이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하는가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특검 요구의 이중적 의미. 표면적으로 특검 요구는 정의로운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떳떳하다. 그러니 독립적인 기구가 조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관찰자로서 저는 이 메시지의 이면을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동시에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불신한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통과되고 특검이 구성되는 과정은 최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여론은 식고 다른 이슈들이 부상하며 초기의 충격은 희석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으로 의제를 전환시킵니다. 통일교와 정치인들의 관계라는 실질적 의혹에서 야당이 특검을 맡고 있다. 혹은 여당이 특검을 악용하려 한다는 절차적 논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특검 요구라고 부릅니다. 타이밍이 말해주는 것.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국민의힘은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일축했고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접촉 정황이 드러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인해서 특검 요구로 180도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두 가지를 시사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증거들이 쌓이면서 이것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방어 전략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은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로 프레임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전환을 볼 때마다 의문을 갖습니다.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증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특검을 외치는 것일까요? 블로거로서의 직관, 오랜 기간 정치를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더 강력한 조사를 요구할 때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조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전면 협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고 수사가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수사 체계를 신뢰하지 않거나 또는 그 체계 안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초반부터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검이라는 단어가 방패가 아니라 연막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이후 펼쳐진 사건들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특히 한국일보가 통일교의 내부 문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들이었습니다. 구체적 시점,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 구체적 대상, 영남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구체적 내용, 정책 제안서 전달, 윤석열 당선 시 한일 해저 터널 사업 추진 요청. 저에게 이것은 더 이상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만났고 어떤 맥락에서 만났으며 어떤 정책적 기대를 가지고 만났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내부 문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문건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접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사나 예방 차원의 만남이라면 왜 여러 번 반복되었을까요? 둘째, 명확한 정책적 의제가 있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언급되었고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통일교 측의 기대가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타이밍이 전략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 즉 정치인들이 가장 지지가 필요하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만남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거래의 구조를 가진 접촉이었다고 말입니다. 문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접촉 대상이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로 특정되어 인터레스팅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영남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표받치기도 했습니다. 즉, 영남 지역 의원들은 단순히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한 지역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통일교가 이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당선 이후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적 선택을 볼 때 이것이 단순한 종교 활동이나 사회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제안서라는 증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책 제안서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예방 방문이었다면 왜 정책 제안서가 필요했을까요? 만약 종교적 교류였다면 왜 구체적인 인프라 사업이 논의되었을까요? 정책 제안서라는 것은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메시지이며 동시에 당신들이 집권하면 이것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관찰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문서로 남겨진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 간 것은 부인할 수 있지만 문서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이것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것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다면 굳이 내부 문건으로까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의 의미.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는 통일교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통일교의 종교적, 정치적 비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대 프로젝트는 정부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결정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통일교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바뀐 이유,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국민의힘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정치 공세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접촉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특검 요구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아니라 증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결과라는 방어적 대응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떳떳했다면 왜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을까요? 만약 정말로 문제가 없었다면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블로거로서 본 이 장면의 의미. 저는 이 국면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오래된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의혹이 제기되면 먼저 부인합니다.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폄하합니다. 증거가 쌓이면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통일교 사건도 정확히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특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문건에 나온 그 접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다고 말입니다. 내부 문건이 드러낸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 기대, 그리고 거래 가능성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개인을 기소했습니다. 개인주택, 의원사무실, 그리고 통일교 시설, 천정궁,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때 문서기록, 접촉 일정, 실물 자료와 데이터, 특검 없이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논리는 그 기반을 잃게 됩니다. 경찰 수사의 실제 진행 상황,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의 진척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먼저 통일교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천정궁과 서울본부에서 대량의 문서와 전자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 보좌진들을 소환하여 조사했고 일정과 미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측 인사들을 기소하고 구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특검 논리의 모순.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현재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경찰이 이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경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왜 여당 의원들을 수사하겠습니까? 둘째, 압수수색과 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만약 현재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특검이 필요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은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반박이 합리적인 이유. 저는 박수현, 정청래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 이 지적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가 정체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외압을 받고 있을 때, 수사의 독립성이 의심될 때, 그런데 현재는 이 중 어떤 상황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여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흐름을 바꾸자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로거로서의 해석, 전환 전술. 저는 이것을 전환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에서 전환 전술은 매우 흔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싸움의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질문, 당신들은 통일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전환된 질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사해야 합니까? 이런 전환이 일어나면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언론은 여야 특검 놓고 대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특검의 장단점을 논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 즉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뒤로 밀려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것은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또 다른 논점은 현 정부 하에서 경찰 수사가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그렇다면 왜 다른 모든 경찰 수사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매일 수백 건의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것들도 모두 독립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둘째, 검찰 역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독립성의 문제는 결과로 입증돼야 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미리 독립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예단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우려라기보다는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 국면을 지켜보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특검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첫째, 통일교와 정치인들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부 문건에 나온 접촉들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접촉에서 무엇이 논의되었습니까? 정책 제안서는 전달되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그 과정에서 금전거래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만난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금전이나 선거 지원 같은 대가가 왔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셋째, 이런 관계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일 해저터널이나 다른 통일교 관련 사업들이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이 이런 접촉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 저는 독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지적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사를 중단시킵니다. 새로운 특검팀이 구성될 때까지 여론을 분산시킵니다. 실체에서 절차로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구체적 의혹에서 제도적 논쟁으로. 그리고 저는 블로거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간판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아무런 방해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사례가 저에게 특별한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역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공세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개인 활동 내역. 저에게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증거로 수사에 대응하는 것, 담론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것, 전재수 의원의 대응이 보여준 것. 저는 전재수 의원이 어떻게 수사에 대응했는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자신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나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그날의 공식 일정, 사진, 증언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통일교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치활동 내역, 정책 방향, 그리고 과거 발언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결백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결백함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 정치인이 의혹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증거로 대응하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일정 공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회의록 제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관계, 내역, 증명. 이 방법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합니다. 제시된 증거가 사실이면 의혹은 해소되고 거짓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담론으로 대응하기. 이것은 정치 공세다.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더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모호하고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진실보다는 여론 싸움이 됩니다. 전재수 의원은 첫 번째 방법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 반면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나는 통일교가 통일교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부 문건에는 통일교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역 행사였다. 그러나 그 행사가 통일교 주최였고
정책 제안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응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실제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느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의 한계, 특히 통일교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저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첫째, 통일교는 한국에서 매우 잘 알려진 단체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주최 측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둘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접촉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몰랐다고 할 수 있어도 여러 번 만나면서도 계속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의 증거입니다. 셋째, 정책 제안서가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제안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몰랐다는 변명이 사실은 알았지만 문제될 줄 몰랐다는 뜻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책임의 차이.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에서 또 다른 차이는 책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것은 검증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반면 특검을 요구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프레임을 만들려 했습니다. 책임의 초점을 개인에서 제도로 옮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항상 시스템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결백하다면 시스템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만약 뭔가 감출 것이 있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 벌기 전략입니다. 대중은 이 차이를 알아본다. 저는 블로거로서 댓글과 여론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일반 시민들도 이 차이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반응들, 전재수는 일정을 공개했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하나? 결백하면 증거를 내놓지. 왜 특검만 외치나? 특검을 요구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들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쪽은 문을 열고 다른 쪽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정치적 계산 vs 도덕적 용기. 저는 이 두 가지 대응 방식을 보면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계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두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계산보다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증거를 내놓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재수 의원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더 조용히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투명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다른 의원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블로거로서의 판단.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증거를 내놓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절차를 문제 삼는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통일교 사건에서 이 모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은 파일을 열었고 다른 쪽은 입을 열었습니다. 한쪽은 증거를 제시했고 다른 쪽은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한쪽은 검증을 요청했고 다른 쪽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전체 상황을 지켜본 후 저는 개인적이지만 일관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은 무대를 크게 만드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실은 증거를 향해 문을 활짝 여는 것에서 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 몇 달간 이 통일교 사건을 추적하면서 저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측은 항상 절차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내용으로 승부할 수 없을 때 형식으로 싸웁니다. 증거가 불리할 때 증거를 다루는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특검 요구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특검은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재확인, 저는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불법 행위는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대가로 정책적 호의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부패입니다. 만약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누가 저질렀든 어느 당 소속이든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 조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되는 한 그것을 중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회피입니다. 셋째, 정치인들은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변명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조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는 결백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검이 왜 이번에는 답이 아닌가? 저는 특검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특검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특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수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했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고 새로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특검 요구의 시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갑자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진실 규명의 의지가 아니라 수세에 몰린 자의 방어 전략으로 보입니다. 셋째, 특검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여론은 식고 증거는 약해지고 사건은 잊혀집니다. 넷째, 특검은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현재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특검 논쟁으로 가면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은 희석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저는 블로거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검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정치인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논의했는지,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 변명이 아니라 해명을 하는 것,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는 것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 정치적 계산으로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검 제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우리 역할,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특검 논쟁으로 프레임을 짤 때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절차를 문제 삼을 때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구호가 난무할 때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특검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통일교와 정치인들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어떤 수사체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입니다. 여당이 옳은가 야당이 옳은가가 아니라 진실은 무엇인가입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민주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하나의 위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진실을 감추려 해도 언론이 파헤치고 시민들이 질문하고 제도가 작동하면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했지만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정치 공세라고 했지만은 구체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이 긴 글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특검이라는 간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도 말로 도망칠 수 없는 수사입니다. 특검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증거를 제시하려는 용기, 책임을 지려는 정직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책에든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특검도 소용없습니다. 통일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호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힘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블로거로서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스와 정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